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방송 3법 같은 다른 법안에 밀린 건데 여야는 이달 말 다시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종이형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농협지점장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농협은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 충주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당 지도부 선출까지 마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천 경쟁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처리에 집중하면서 국정조사는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충북의 보수 우파 시민단체는 국정조사 추진이 정쟁이자 도정 흔들기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충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 입장하는 다른 의원들에게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선 겁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에 대한 논의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3법 등 다른 법안에 밀리면서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협상 과정에서 무산된 겁니다. 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이달 18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기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기로 여야가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처리된 예가 없고 여야 협의회에서 처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8월 말 처리를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충북 지역 보수단체 모임은 국정조사 추진이 정쟁화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책임의 경중을 법과 원칙으로 정리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을 막을 실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정조사는 충북 도정 흔들기라며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충북 도정에 관한 그런 흔들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북 도민과 도정의 이권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오로지 그 정쟁에만 휩싸이느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 단체의 주장에 보탤 말이 없다고 말했고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지자체의 종이 지역화폐 판매를 대행하는 한 농협의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1,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체 감사를 벌인 농협은 해당 지점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농협 지점. 이곳의 지점장은 종이형 지역화폐인 충주사랑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10% 할인에 판매하는 충주사랑 상품권은 한 사람당 월 50만 원, 지난달부터는 70만 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 감사 결과 이곳의 지점장이 최근 석 달 동안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역화폐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래했고 일부가 다시 은행에서 환전돼 현금화됐습니다. 아예 안면도 없는 그런 조합원들 것까지 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 자기 일부 지인들 정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해당 농협 본점은 지점장을 지난달 21일자로 대기 발령했고 농협 지역본부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현재 명의를 이용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 단정져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카드나 모바일형과 달리 종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이른바 깡 같은 불법 현금화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지역화폐 혜택을 현금으로 나눠 먹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역화폐를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종이 지역 화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지점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 화폐를 부당하게 구입했는지 자체 조사와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던 충북대 의대생들이 의예과를 시작으로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충북대 의예과 학생들은 이달부터 계절학기에 들어갔고 본과인 의학과 학생들은 다음 달 2학기 시작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졸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기당 들을 수 있는 수강 학점을 늘려야 하는데 학교 측은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국대 의대는 현재 학사 일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은 고령사회의 요양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의료 현장의 현실성과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절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신임 정청래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약속한 가운데 이 투표권을 가진 당원 확보가 출마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당 소속 선출직들을 평가할 기구도 이달 안에 구성돼 치열한 공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밝혔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이에 따라 민주당 충북도당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부터 새로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달 안에 만들어지는 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당이 배출한 모든 시장 군수나 지방 의원들을 평가하고 그 점수는 봉인돼 향후에 공천관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또 정 대표가 후보 공천은 경선이 원칙임을 천명한 만큼 누구도 우위를 장담하지 못할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충북도당에는 평소에 수십 배에 달하는 입당 원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출마 예정자들이 인맥과 조직을 총동원해 모은 결과들입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내년 봄에 있을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돼 이달 안에 누가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으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기득권의 소위 조직표를 압도하는 흐름이 내년 후보자 공천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확인됐지만 당원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에서의 후보자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당원들의 뜻과 지역민들의 뜻이 합치되는 그런 후보를 지금 발굴해서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인물과 당원들의 표심에 괴리가 없도록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 아카데미와 공약 교육도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여수 등의 바닷가 지역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유입된 해양 쓰레기 때문에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예년보다 5배가 늘었고 이 쓰레기가 해수욕장과 섬 그리고 양식장까지 덮쳤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의 대표적 피서지인 만성리 해수욕장. 한쪽에 커다란 마대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떠밀려온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등입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중장비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처럼 한 10차 이상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데 동원된 인원은 하루 100여 명.
주민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꼬박 닷새 동안 수거 작업을 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나뭇가지 등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장비, 인원, 재원 이런 것은 마을 단위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시, 부서에서 지원 요청도 해놓고 있고 여수에 있는 섬들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러진 목재 같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몰려들면서 마을 항포구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수많은 잔해물들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양식장이나 바다에 설치해 놓은 그물을 덮치기도 해 어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갈대 밑에 노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가 진행을 하다 보면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그저께도 배 하나 예인해왔고 밤으로는 운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배들이. 집중호우 이후 지금까지 수거한 여수 지역 해양 쓰레기는 70여 톤. 아직 남아있는 것까지 더하면 100톤에 달할 것으로 여수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5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댐 방류까지 이루어지면서 섬진강 일대는 물론 경남 지역에서도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진강 수계에 있는 화동군이랄지 곡성군이랄지 일부 저희들에게 부담금은 조금씩 내고 있는데 아주 미비한 상황이고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해양 쓰레기 유입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처리 비용은 예년 1억 원에서 올해는 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지자체가 연대를 하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나 또 쓰레기 수거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여수 곳곳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처리 작업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강 상류 지역인 용담댐이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에 근접한 258.8m까지 다다랐다며 오늘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수문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방류량은 초당 27.2톤으로 수자원공사는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옥천과 영동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가 각 도서관에 비치된 보수 우파 단체 리박스쿨의 교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충청북도 교육도서관과 괴산교육도서관을 비롯해 청주, 제천 시립도서관에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리박스쿨 교재가 소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도서 구매와 배치에 대한 심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전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의 항아리와 화분 40여 개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4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에도 영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중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먹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청주공항에서 주차장 빈자리를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도입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타워 실내주차장과 제2여객 실외주차장 등지에서 주차면 빈 공간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공항 제2여객 실외주차장에는 레이저 거리감지 센서를 활용한 내차 찾기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78,623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8.1% 늘었습니다. 그중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